자, if 조건절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조건절. 먼저 본문을 먼저 볼 텐데요. 자, if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일단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자, if 조건절일 때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해석하고 있는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if라는 건 접속사라는 건 뒤에 주어 동사를 써야 하는 그런 품사죠. 자, if는 접속사니까 if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형태로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If you exercise every day. 만약에 당신이 주어 exercise 동사죠. 운동을 한다면 every day 매일 운동을 한다면 you can get healthy. 너는 건강해질 수 있다.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get은요. 이형식 동사 원형으로 뒤에 형용사를 쓴 변화의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can get 뭐예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죠. 동사 원형 그게 get이에요. 자, 조동사 뒤에 오는 동사 원형에 의해서 형태가 문장의 형식이 결정된다라는 거. 문장의 형식이 결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get이 can이 아닌 get이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절의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우리가 if절을 봐야 하니까 선생님이 요 can get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왜 설명을 했냐면 can이 나왔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를 간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그래서 요 부분 주의하셨으면 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if절 보겠습니다. if 해석 어떻게 됐어요? 만약이에요. 만약에 주어 동사 한다면으로 해석이 될 때는 얘가 조건절이다. 조건절. 다시 말해서 조건의 부사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자, 왜 조건절 말고 조건의 부사절이다 라고 설명을 하느냐? if는요. 조건절 때 부사절이 있고요. 명사절이 있거든요.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편해요. 조건을 나타낼 때는 접속사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의 뜻으로 조건절을 이끌면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한 내용이네요. 그죠? 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If you study hard. 자, 만약에 당신이 공부해요. 어떻게? hard. 열심히 공부한다면 you will get a perfect score. 완벽한 점수, 100점이죠?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에 you will get perfect score if you study hard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문장이 어때요? 자, 부사절. 만약에 뭐뭐라면으로 해석이 되는 조건의 부사절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If you study hard. If you study hard. 근데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컴마의 위치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할 건데요. if절이 앞으로 튀어나갔을 때는 이렇게 컴마를 써주는 거고요.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주어 동사인데 그 동사에 이어지는 그 말이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해주자. 그래서 컴마를 쓰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이렇게 뒤에 문장이 끝나고 접속사로 새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두 문장이구나 라는 게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는 컴마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다 읽어볼게요. if는 주절 앞에 나오는 경우에
컴마를 찍죠. 근데 부사절이 if 부사절이 주절 뒤에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에 나올 때는 컴마를 쓰지 않는다. 자, 색깔을 다시 바꿔서 얘가 1번이에요. 자, 이게 1번 내용이죠. 나오는 경우에 컴마를 찍어요. 근데 자, 2번. 얘가 2번이죠. 2번일 때는 자, 2번 부사절이 주절이 뒤에 나올 땐 컴마를 찍지 않는다. 요 내용이에요. 자, CF 볼게요.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을 읽기도 한대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선생님이 구분을 짓자라고 했었죠? 자, if가 부사절일 때는 사실 부사절일 때는 뭐뭐라면 말고도 또 있어요. 자, 일단 해석은 주어 동사 한다면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부사절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명사절일 때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목타동사 뒤에 오는 if절이다. if절. 자,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를 취해야만 하는 동사를 말해요. 얘가 명사절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 역할 할 수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될 때, 뭐뭐라면으로 해석이 될 땐 부사절. 자, 부사절과 명사절, if의 부사절, if의 명사절을 구분을 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밑에 나오는데요. 부사절의 시제라고 해서요. 미래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셔야 하거든요. 자, 볼게요. 얼음은요, 녹아요. 만약에 당신이 그것에 열을 가한다면 얼음은 녹는데요. 그쵸? If you press the button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누른다면 무엇을 버튼을 누른다면 그 버튼은 turn on 켜질 거다. 작동은 할 거다. 그죠? 그것은 작동한다. 버튼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작동을 하는 기계겠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빠가 술을 마신다면 그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건 뭐냐면 부사절의 시제가 똑같이 현재형으로 쓸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형은 어떤 경우에 써요? 일반적인 사실, 그쵸? 얼음에 불을 대면 당연히 녹겠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술을 한 번만 먹고 말 게 아니죠. 여러 번 먹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표현, 그죠? 그다음에 지시사항 등이 나타날 때 부사절은 현재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if절 봅시다. if절. 현재죠. 현재고 현재예요. 왜?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간 이 부분이 너무 일반적인 결과니까. 그쵸? 반복적인 거고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이 내용도 if절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그다음 If I go to New York. 나는 뉴욕에 간다면 내가 뉴욕에 간다면 I will buy. 나는 살 거야. 너에게 선물을 사다 줄 거야 라는 미래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if를 쓴 이 if절을 볼게요. if절. If I will go to New York, I will buy you a gift. 선생님 밑에 문장이 맞는 줄 알았는데 X가 돼 있어요. 얘가 왜 틀려요? 이걸 읽으면서도 여기에 will이 와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내용이 미래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if절에는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if절에는. 근데 부사절이어야만 해요. 명사절이 아닌 부사절의 if일 때는 미래 will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뭐뭐라면으로 해석이 되는 if절엔 will을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요것 때문에 if의 부사절과
명사절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 요거였어요. 자, 그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도 마찬가지로 자, when이나 before나 after 등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이 접속사들이 이끄는 문장이 부사절일 때 미래 시제를 쓰지 will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We will call her when. 자, 미래 시제예요. 그럼 이 when 뒤에는 will을 써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현재형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when절 혹은 if절이 부사절인지 아닌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자, 예문을 보면요. 여기에 부사절을 표시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준다면, 자, when절이 부사절, before, when절, before, after,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에 했었던 if, 이런 것들이 부사절로 쓰이는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자, when이 이끄는 절을 지울 거예요. He will call her when he leaves the house에서 when절을 지워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he will call her 이 문장만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의미 전달이 되는지 볼게요.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의미 전달 되죠? 그쵸?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운 여기 왼절 여기가 부사절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if가 아니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if절로 올라가서 부사절을 구분을 해볼까요? 좀 지워보고 여기 볼게요. 얘는 틀린 문장이니까 위에 있는 이 문장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if절 우리가 삭제할 거예요. 어디까지? 뉴욕까지. If I go to New York까지 지웠어요. 자, I will buy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의미 전달이 되는지 정보 전달이 되는지 볼 거예요. I will buy you a gift. 나는 사줄 것이다. 너에게 선물을. 의미 전달 충분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지웠던 if절을 부사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if 부사절.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if는 뭐뭐라면의 뜻이었어요. 그쵸? 뭐뭐라면 이런 뜻이었는데 만약에 뭐뭐하지 않는다면에 not을 붙인 부정문을 쓸 거예요. 자, if you get up early 했을 때 만약에 네가 일찍 일어난다면의 뜻의 부정어 not을 붙일 거예요. 근데 get up은 뭐예요? 일반 동사니까 don't get up 이렇게 썼죠. 일반 동사를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 do, does, did를 써주니까. 그쵸? 그래서 you는 2인칭이기 때문에 do not get up 이렇게 써줬다라는 거. 근데 if와 not을 두 개 다 쓰는 것조차도 길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단어 unless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don't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you will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을 이 unless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Unless you get up. 이미 얘는 부정어가 된 거예요. unless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늦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if와 not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누가? unless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if의 부사절 갑니다. if의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부사절일 때 조건이에요. if 조건의 부사절. 그다음에 두 번째 양보의 부사절. 자, 세 번째
명사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 부사절 두 개는 똑같아요. 부사절은 똑같은데 아까 구분 짓는 거, 그 if가 이끄는 절을 지우고 봤을 때, 혹은 웬절이 이끌고 있는 문장을 지우고 봤을 때 남은 주절, 나머지 문장이 그 주어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전달이 충분히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는 지웠던 그 문장들이 if절 전체 혹은 웬절 전체가 뭐다? 부사절이다라는 거예요. 조건의 부사절일 때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뭐뭐라면. 자, 양보의 부사절은 even if였을 때 even이 생략이 돼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주어 동사 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명사절일 땐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부사절 이번에 시험 기간에 지금 이 시간에는 요거와 요거를 구분을 짓는데 이거의 비중이 90%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왜? if 조건의 부사절에 대해서 범위가 나온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정리를 하면, if가 조건의 부사절일 때 해석은 뭐뭐라면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는 자, A번 if가 부사절일 때 뭐뭐라면으로 해석이 될 때 주어 will 동사 원형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쓸 수 없다. 자, if가 부사절일 때는 현재형 동사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B번 if not이 올 때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unless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절은요, 명사니까 뭐예요? 명사절은 명사가 하는 역할이랑 똑같죠?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정리됐네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if가 부사절일 때, if 부사절 때 뭐뭐라면으로 해석이 될 때예요. 그때는 반드시 will을 쓰지 못한다라는 거. 주절에만 will을 쓸 수 있어요. 높아짐이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if 주어 will 동사 주어 will 블라블라 이런 문장이 안 된다고. 얘가 쓸 수 없고 정정을 하면 if 주어 동사 원형 주어 will 동사 원형 이거는 맞다. 요런 거예요.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정리 잘 하시고 선생님이 지금 표현했던 요거 선생님 색깔을 좀 칠해 볼게요. 요거는 꼭 잊지 말고 요거 때문에 틀려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아시겠죠? 이건 틀리고 이게 맞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